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외진 앵커 3대 지수가 장중 내내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장 막판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의 3대 지수 대량 실업 사태 등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돼 하락장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견인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가가 오르면서 시장이 힘을 더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이 4% 넘게 올랐고요. 웰스파고가 6.8% 가까이 상승했고 시티그룹도 이날 3%대의 상승세 기록하면서 금융주들이 이날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시장은 미국의 실업 지표와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이날 발표된 지표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주간 200만 명대로 둔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요. 298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8주간 3,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또 한 번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으며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깊어졌는데요. 이외에도 미국의 4월 수입 물가가 2.6%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30% 넘게 폭락을 하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점도 투자 심리를 억눌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지금은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또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회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하락 출발했던 다우지수 오후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1.6% 넘게 오르면서 23,62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0.91% 상승해 8,9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후반까지도 낙폭을 다소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막판에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1% 넘게 올랐습니다. 1.15% 올라 2,8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를 연출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하락을 하다가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WTI는 9%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발표됐었던 에너지 정보청의 깜짝 재고 감소 소식에 더불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원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한 덕분에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WTI 가격은 9% 넘게 급등하면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27.74달러까지 꽤 크게 올랐습니다. 금값도 이날 같이 올랐는데요. 금값은 3주 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 파월 의장의 경고 때문에 국제 유가처럼 위험 자산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도 불구하고 안전 자산인 금값까지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 금값은 지난 밤 사이에 1.3% 넘게 오르면서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1,739.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값과 더불어서 국채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실업보험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국채 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도 조금 내려서 0.629%까지 내려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소매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더 저렴한 디지털 광고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광고 수요가 줄어들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을 위한
디지털 광고가 더 저렴해졌는데요. 마이클 리바인 미국 피보털 리서치 선임 애널리스트는 최근 온라인 미디어 광고 가격이 매우 낮아졌다면서 특히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랜드 기업들은 구글의 무료 광고와 같은 혜택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이는 지난달 구글 쇼핑 플랫폼에 상품을 무료로 올릴 수 해줬고 이것이 아마존과의 이커머스 광고 시장 경쟁에서도 이기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쇼피파이를 통해서 또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3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죠. 6주간 사용 인원이 약 45%나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DTC, Direct to Consumer 방법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해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시장은 특히 이번 사례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도 우울한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한 주 동안 298만 건이나 크게 늘어났는데 이런 기록적인 해고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이 지표를 통해서 일부의 희망을 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부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의 증가 속도가 50만 건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다음 주에도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처럼 요즘에 많은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은 실업보험 청구의 증가 속도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느냐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어떤 이코노미스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 증가폭은 훨씬 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제 관건은 얼마나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복귀하느냐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비자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비자가 이커머스를 처음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면서 급증했다면서 디지털 가속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시장으로 데리고 왔고 이커머스 성장에 추가적인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죠. 즉 남미에서는 1,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3월 분기에만 인생에서 첫 온라인 거래를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내 비자 카드 소유자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건데요. 모멘텀은 라틴 아메리카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비자 측은 전했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 디지털 거래 시장 소비에서도 4월 한 달간 18%의 증가세를 확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커머스로의 진입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잭 포스텔 글로벌 거래 비자 글로벌 거래 책임자는 코로나 위기 동안 사람들은 생필품 구매를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지금이 디지털 쇼핑을 확장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넘어서 비자는 터치 없는 비접촉식 거래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드려서 결제할 수 있는 거래를 고려하므로 지난 3월 미국 내 탭 거래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0%나 증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거래 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당사는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 넥스트 VR이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CNBC 측에서는 이 애플 측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피인수 기업인 넥스트 VR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타트업인데요. 그동안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콘서트 등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해온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미국 농구 경기죠. NBA의 하이라이트 경기를 VR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넥스트 VR의 요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넥스트 VR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애플로의 피인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애플의 팀 쿡 CEO도 지난 1월에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정을 보여줬는데 AR은 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기업재이기도 하다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바로 AR과 VR이 그런 사업이라면서 이것이 나를 흥분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9to5 맥에 따르면 애플이 얼마에 인수하기로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1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뉴스와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